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문가의 철영입니다. 네,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시장은 오랜만에 화끈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이 좀 망하면서 나스닥이 지난해 9월 조정장 이후 처음으로 하루에 2%가 넘게 하락하며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이 2% 넘게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약세인 하루였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정해져 있죠. 네, FOMC 그리고 DJ 파월입니다. 연준은 오늘 모두의 예상대로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차피 다 아는 얘기고, 중요한 건 이후의 금리 전망에 대한 파월의 발언이었는데요. 이게 별로였습니다. 연준은 아직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 확실해져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3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란 시장의 기대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재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듯 하다며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결국 시기의 문제일 뿐 향후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며 시장의 3월 금리 인하 예상치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한때 80%를 넘겼었는데 이제는 30%대로 확 쪼그라들었죠. 다만 연내 전반적인 금리 전망치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연 3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연준의 입장과는 다르게 최대 6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착륙 호소인인 파월보다 조금 더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FOMC 결과에 따라 늦춰진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높아진 금리 전망치를 받아들이며 오늘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의 시장 하락이 결과적으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나 말씀드렸듯 지금 빠른 금리 인하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파월이 연착륙 호소인을 포기한다는 뜻,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시장의 더 최악이죠. 거기에 오늘 연준이 분명하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며 향후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는 그냥 정해진 사실입니다. 빨라봐야 경기 침체 위험만 커질 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것은 아낄수록 더 좋죠.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가 빨리 올수록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올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경기 침체죠. 그렇다면 경기가 확실히 받쳐주면서 유동성은 조금씩 호재를 남겨두고 천천히 풀리는 게 훨씬 좋은 것이죠. 호재를 빨리 다 먹어치우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기대감이 다 사라지면서 상승 모멘텀 역시 도리어 길게 이어지지 않는 나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결과가 나쁜 게 결코 아닌데 시장은 왜 떨어졌을까요? 쉽죠. S&P는 그동안 신고가를 경신하고도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신고가를 다시 쓰는 이른바 올타임 하이 랠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3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올랐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좋은 차익 실험 핑계거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한 타임 조정을 거쳐가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비트코인도 최근 38,000달러 근처까지 하락했다가 어제는 거의 44,000달러 근처까지 빠르게 반등을 했죠. 트레이더들에게는 단기간에 아주 맛있는 수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좋은 핑계거리가 나왔죠. 나갈 타이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가는 타임이 주어진다면 오히려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면서 더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죠. 이게 분위기상으로는 하루 만에 끝날 조정은 아니고 얼마간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내일과 모레 중요한 이벤트가 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내일은 애플, 아마존,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죠.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실적 발표 후 투심이 크게 하락하며 오늘 나스닥 급락에 일조했는데
내일 애플 등의 실적 여하에 따라서 또다시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금요일에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고용보고서의 발표가 있죠. 고용은 경기 침체와 가장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시장에게 있어서는 이번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약 고용이 크게 안 좋아진다면 조정은 더욱 깊어질 수 있죠. 물론 내일과 모레의 이벤트들에서 시장의 기대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준다면 반대로 하루짜리 조정으로 끝이 날 수도 있죠.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섣부른 장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전부 단기적 영향일 뿐이고요. 결과적으로 중장기적 전망에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증시는 새로운 신고가를 썼습니다. 과거 100년간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면 이후로 그 해에 새로운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만약 연준의 말대로 연착륙이 되어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고가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기 침체가 너무 두렵다면 채권과 금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투자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게 되고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장기채일수록 가격 상승이 높아지는데요. 따라서 TLT와 같은 장기 채권 ETF가 유력한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자와 배당이 없는 금의 매력이 증가합니다. 거기에 금은 화폐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는 금리 인하 시기에 더욱더 혜택을 받게 되죠. 따라서 채권과 함께 유력한 경기 침체를 해지하는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특히 올해 같은 시장에서는 베스트 픽이죠. 최근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가 거의 제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예 상관없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채권이나 달러, 금과도 움직임이 완전히 다르죠. 비트코인은 실제로 모든 안전자산보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위험자산, 안전자산 포함해서 최고의 피난처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비트코인의 독특한 자산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상품 자산이죠. 따라서 경기보다는 금리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나스닥과 같은 위험 자산입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가깝게 불어났고 현물 ETF 승인으로 대규모 채택이 가능해지며 점차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향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자산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과 상관관계가 제로가 된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2024년은 특히 비트코인의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연착륙이라면 위험 자산이라서 아주 좋죠. 그리고 경착륙이라 하여도 기본적으로 경기보다 유동성이 훨씬 중요한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의 예측은 거의 반반이죠. 끊임없이 연착륙을 호소하는 파월과는 다르게 시장은 경착륙의 가능성도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쪽도 될 수 있는 애매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어느 쪽이 되어도 상관없는 포지션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올해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완전히 읽어낼 수 없는 불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포트폴리오를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여러 포지션의 자산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까지의 경기 상황은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에 가깝게 흐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군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올해는 비트코인이 종합적으로 가장 전망이 유리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봤고요. 내일은 초대형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루하루 큰 변동성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들은 언제나 단기적인 영향만을 줄 뿐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죠?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함께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의 가치에 대한 굳은 믿음과 함께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